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이 메시 등 스타 플레이어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막대한 카타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제대로 한번 다시 판을 짜려는 모양새입니다. 이강인은 물론이고 손흥민의 영원한 단짝 토트넘 케인까지 불러들이기 위해 파리에서 비밀 회담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잠시 파리에 들러 이미 모든 행정 처리를 마쳤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올여름 이후 다음 시즌이 여러모로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특히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AT 마드리드 등 스페인 라리가에서 승부를 볼지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새로운 도전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난데없이 나타난 PSG 때문에 이제는 케이블을 EPL이나 세리A 리그만 아니라 다른 리그까지 확장해서 봐야 할 것 같아 즐거우면서도 돈 나갈 소식에 벌써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난데없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 간다고 하질 않나,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PSG에 간다고 하지 않나, 프로의 세계는 정말 이리저리 통통 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선 공식 선언만 남았다고 자부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여론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진 인종차별 속에서 스스로를 가꾸는 일에 집중하며 기죽지 않고 몸과 불리기에 성공한 멋진 이 선수의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함께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관한 통찰력을 확실히 갖게 되실 겁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유럽 이적 시장에 예정된 핫피플이었던 두 선수 김민재와 이강인이 예상 수준 이상으로 더 핫한 인물이 됐습니다. 두 선수의 이적 관련 기사가 유럽 언론에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프랑스 언론들이 뭔가 희한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미 이강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길에 파리에 들러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으며 구단과 이적의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다 더욱 신선하면서도 기특한 것은 이강인 선수가 1군 선수로의 선발 출전 기회까지 보장받았다는 특약 사항이 공개되는데요. EPL 뉴캐슬 등 더 수준급의 리그에서 뛰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PSG는 너무나 멋진 패키지를 선물한 데다 PSG 정도면 충분히 멋진 선수들과 챔피언스 리그 등 더 큰 무대에서 뛰는 일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죠. 더군다나 연봉 측면에서도 아주 실리를 잘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이강인의 바이아웃 조항은 2,500만 유로였는데요. PSG는 2,2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안했으며 이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강인 선수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는 참 기특한 일인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아쉬웠던 점은 너무 착하기만 해서 실리를 잃고 구단에 이용당하기만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김민재를 필두로 신세대 선수들은 이제 연봉이면 연봉, 출전 기회면 기회 모두 다 챙기는데 힘쓴다는 멋진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현재 언론 보도가 모두 맞다면 PSG가 마요르카에 지급하는 2,200만 유로 수준의 이적료를 기준으로 이강인 선수는 약 하나 90억 수준의 돈을 수중에 두고 전담 코칭 스태프 등 스스로를 가꾸기 위한 데 힘을 더 쓸 수 있는 셈이고요. 하지만 프랑스 현지 언론은 아직도 안심하긴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르파리지앵은 지금 이적료는 더 높아질 수도 있으며 막판까지 이강인을 빼앗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사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 이탈리아 두 개 팀이 이강인에게 2,500만 유로, 하나로 약 340억 원을 제시한 상태다. 모든 것은 세부 계약 조건과 이강인의 마음으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강인의 이적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지 한참 된 상황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정말 가긴 가는 건가 싶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초 AT 마드리드가 1,200만 유로 이상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의 난항을 겪었는데 카타르산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프랑스의 거부구단 PSG가 이번에 1,000만 유로가 더 많은 2,200만 유로를 제시해 이야기가 진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경매가 늘 그렇듯 낙찰 직전에 노리던 다른 경쟁자들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명문 구단 AC 밀란과 나폴리가 이에 더해 2,500만 유로를 베팅한 것이었죠. 물론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PSG 행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AC 밀란과 나폴리 역시 훌륭한 구단이지만 PSG는 주전 보장은 물론이고 연봉 또한 높게 책정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적 수당 약 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생각한다면 PSG 카드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약 400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약 55억 원의 연봉까지 받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푼돈으로 받고 있는 마요르카 연봉의 무려 8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프랑스 언론의 전망입니다. PSG는 무려 760조 원의 거부인 카타르 국부펀드가 인수하며 음바페와 네이마르, 메시 등을 영입하는 데만 무려 5천억이 넘는 투자를 단행할 정도로 돈은 절대 문제가 아닌 팀인데요. 실제로 음바페가 990억, 메시가 875억, 네이마르가 775억을 받을 정도로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찍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팀이죠.
물론 이강인은 이에 비하면 아직 네임밸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처럼 줄 수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은 구단주가 있는 팀과는 차원이 다른 팀이라는 점에서 분명 기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단 시설과 코치진 등 각종 인프라 역시 이강인 선수가 더 높은 도약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마요르카에서 붙박이 선발로 출전하며 감각을 많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됐지만 너무나 영세한 구단이었기에 챔피언스 리그는 고사하고 리그 잔류도 마냥 쉽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머리 정도로 그쳐야만 했거든요. 이제 육미에서 용도로 올라갈 때가 됐고요. 이런 우리의 마음과 같은 현지 언론 역시 새로운 식구를 들이는 일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소식이 터져나온 당일 은바페의 잔류가 확정됐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는데요. 기자들은 이제 이강인과 은바페의 합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강인은 이번 시즌 놀라운 드리블과 정교한 패스로 20개가 넘는 도움을 올릴 수 있었다. 팀 동료들이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차마 따라가 받지도 못한 패스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바페와 이강인의 합은 너무나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고 일제 보도했거든요. 실제로 킬러 패스에 능한 이강인이 놀라운 스피드와 결정력을 자랑하는 은바페와 호흡을 맞춘다면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곧바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리게 되며 축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페인 언론은 자신들이 업어길렀다고 주장하는 이강인 선수의 타리그 진출에 대해 시원섭섭한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 마르카는 지금은 이강인이 메시를 대체한다는 표현에 콧방귀를 뀌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배운 기본적인 기술이 탄탄한 데다 영리한 드리블에 능하다. 더군다나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기에 메시 못지않은 멋진 서포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PSG가 그동안 마법 같은 왼발을 앞세워 PSG의 각종 킥을 도맡아 찼으며 수많은 도움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이강인에게 그 역할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그러나 역시나 이렇게 이강인이 메시를 대체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강인의 영입을 깎아내리는 억측과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14일 PSG 이강인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PSG가 이강인을 영입하기로 한 결정에 놀랍다. 이강인은 공격적인 드리블러의 자질을 가진 선수라고 했지만 이강인은 아직 별 볼 일 없는 아시아 선수에 불과하다라는 근거 없는 까내리기 발언을 내뱉은 건데요. 실제로 이 방송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강인의 실력보다는 한국, 아시아 마케팅 때문에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비롯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그냥 관심을 위한 어그로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PSG는 한국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의 마케팅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 선수 한 명을 데려올 정도로 한가한 구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백조 규모의 국부를 지닌 카타르는 수익 사업에 크게 신경 쓸 정도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강인 선수는 실력으로 승부 보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였다면 그 옛날 동팡자우처럼 그냥 중국 선수 한 명 데려다가 유니폼 입고 사진 하나 찍은 뒤에 벤치에만 앉혀주면 될 일이죠. 이강인 선수가 정말 프로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 일입니다. 올여름 대표팀에서 한 차례 합을 맞추며 컨디션과 자신감을 끌어올린 다음 시즌에는 더 큰 리그, 더 큰 팀의 유니폼을 입고 더 큰 선수들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한 차례 더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더 큰 물에 나가 놀게 되면서 분명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를 응원하는 마음 가득 보내며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